네, 오늘은 대학 입학처에서 공개한 전년도 입시 결과 해석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대입 공감 똑똑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부산 시내에 있는 14개 대학이 저녁 7시부터 2021 대입 전형 안내라는 주제로 각 대학들의 특장점들, 진학 결과들, 그다음 요강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강의 말미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4월 16일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이 공개한 입시 결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주제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시에서는 참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결과값들이 그대로 올해 적용된다면 아주 문제없이 좋겠지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일단 변수들이 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쭉 나타나면 이런 여러 가지 경쟁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경쟁률. 전년도에 갑자기 재작년보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면 원서를 우리가 쓰는 게 두려워질 수도 있을 거고 낮다면 또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사회 분위기. 요즘 같으면 코로나가 이제 아주 문제시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는 의대 가겠다 혹은 난 약대 가겠다 나는 간호사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의대 약대 간호사 이런 데들은 이제 아무래도 점수가 높아질 수 있을 거고 첨부서류의 변화. 부산대 같으면 올해 같으면 작년엔 자기소개서가 없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는 자기소개가 생기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귀찮은 학생들은 난 안 쓸래 하는 수도 있을 거고 아니 난 자기소개서 소개를 함으로써 좀 더 뭐 나를 잘 드러내볼 수 있겠다 이런 지원도 있을 그런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입시 방법 변경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추가 합격 작년에 추가 합격이 많이 돌았네 작게 돌았네 이런 걸 위해서 원서를 더 써도 되겠네 2배네 3배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학과 통폐합 대학들은 끊임없이 구조조정 혹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학과를 합쳤다가 혹은 분리했다가 이름을 바꿨다가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 수능 최저학력 변화. 부산대 같은 경우에 제가 자꾸 부산대를 드는 거는 오늘 샘플이 부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 결과 발표한 데가 지금 부산대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들고 왔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 체제가 교과나 논술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나 논술하고 다르게 체제가 좀 약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경쟁률에 또 변화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 이런 것도 있고 경쟁대학 변화 부산대 같으면 서울 지역이나 뭐 경북대 이런 데가 최저학력을 높였다든가 낮췄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원자 성향 그다음에 전년도 성적 결과 그다음에 올해의 경쟁률 학생 수 변화 학생 수가 또 증가하면 계속 학생 수 계속 줄고 있으니까 입시 결과들은 그럼 작년도보다 계속 내신 성적은 조금 내려가야 되고 수능 성적도 좀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올해 경쟁률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선생님이 한 5, 6년 전에 원서를 쓸 때 특정 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원서를 쓰는데 마감 2시간 전까지 경쟁률이 0.5대 1이었어요. 어떤 과들은 한 2대 1, 3대 1 보통 넘어갈 때, 정시 때. 그래서 그 학생이 거길 쓰게 되고 참 말렸었는데 결국 그 학생이 썼어요. 근데 마지막 최종 경쟁률을 보니까 몇 대 1쯤 됐을 것 같아요. 20대 1까지 갔어요. 0.5대 1이 20대 1까지 가는 게 순식간이었던 거예요. 참 그 학생이 낙담을 했었는데 결과는 합격을 했어요. 왜 합격을 했냐면 20대 1 들어온 학생, 그 학생들 역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눈치 보고 있던 학생들이라서 점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변수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변수들이 조합이 돼서 올해 원서를 쓰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 지금은 지금 온라인 계약도 내일 이제 온라인 계약이다 그죠? 내일 온라인 계약도 있고 오프라인 계약이 돼야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 될 거예요. 뭐 학원이나 같은 데 가서 이런 변수들을 아우르고 또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분하고 이게 일시적으로 상담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선생님과 이런 다양한
전수들을 고려해가면서 원서를 상담해보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보다도 학생 수 감소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배들, 대학 1학년 된 선배들이 지금 한 6만여 명이 줄었었어요. 전년도보다. 올해는 5만 2천 명. 또 인원수가 그러면 2000년보다, 이때보다 약 13만 명 넘게 줄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니까 경쟁률은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성적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일일 건데, 근데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 내신 상대평가다, 그죠? 수능도 기본적으로는 상대평가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과 등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단 모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럼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 내려가는 거다. 그럼 내가 공부를 못했느냐? 그게 아니고 절대 집단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내신 성적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00명에서 4%면 1등급이 8명이겠지만 150명에서 4% 같으면 6명밖에 안 돼, 2명밖에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능도 마찬가지로 응시자가 감소하게 되면 수능 모집단도 줄어드니까 역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급 인원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부산대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앞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었지만 수능 체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 체제를 맞출 가능성이 그만큼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부산대 지원하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작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작년과 똑같은 결과값을 가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죠? 또 보시면 이게 작년 부산 지역 수시 경쟁률이에요. 2019년도와 20년도가 있는데 다른 게 쭉 있는데 밑에 보시면 2019년도에 한 7.07대 1이었어요. 그죠? 근데 2020년 작년에 7.02대 1. 미미하게 줄었어요. 한 6만 명 넘게 줄었다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줄었을까? 왜 그럴까요? 여기도 또 변인이 숨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학생 수가 이렇게 줄었다면 경쟁률이 충분히 줄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수시 때. 이유는? 재학생들은 이제 점점점 수시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재수생보다는 재학생이 수시에. 그러면 과거엔 수시 때 저는 정시로 가겠어요 하고 원서를 안 쓰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학생들이 원서를 평균 쓰는 게 옛날에 한 4.7장 정도 됐다면 최근에 5.3장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0.6장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걸 전국으로 따지면 경쟁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크게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반면에 이걸 정시로 보면 달라져요. 정시는 4.2대 1에서 거의 3.48대 1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 정시 때 원서를 가군, 나군, 다군 3개 쓰잖아요. 그래 빠져나갈 거냐. 기본적으로 정시 때 3대 1이 안 되면 거의 그 학교의 과는 이달이 낮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부산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지금 3대 1 정도, 4배 정도밖에 안 됐다면 그러면 정시 때 인원수를 다 못 뽑았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추가 모집을 정시 모집 끝나고 추가 모집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안 나왔던 거. 이게 경쟁률이 안 나온 이유가 이제 수시 말고 정시 때 그게 나온 거죠. 수시 때 들어갈 학생들 70% 넘게가 수시 합격을 해버리니까 30% 남아있지만 또 전문대 수시에도 간 학생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정시 때 부산 지역의 학생들이 남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게 이제 정시 경쟁률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럼 점수 하락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쟁률 상황들도 충분히 봐야 될 거고, 올해 수시나 정시는 또 작년보다도 한 5만여 명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에 크게 뭐 지원 횟수가 늘지 않는다 이상에는 수시 경쟁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정시 경쟁률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당연히 학생들은 수시 때 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정시 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수시 때는 어떻게? 상향 지원, 소신 지원, 도전 이런 거 해보겠어요 선생님 하고 또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산대, 아까 말씀드린 부산대 결과값이 이제 제공했기 때문에 부산대 결과값 들고 와봤어요.
2020년대 10.4대 1. 예. 2019년대 11.33대 1. 이건 교과 전형에 한정된 거예요. 교과 전형이란 변수는 오로지 교과 내신 성적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만 딱 들어가니까 숫자가 극명히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과들 평균을 내보니까 11.33대 1이었던 게 10.4대 1이에요. 아, 그러면 이건 평균이에요. 그죠? 그럼 전과 부산대 한 80여 개의 학과가 있어요. 대충.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과들이 똑같이 균질하게 낮아질 것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또 변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문학과 심리학과 한번 볼게요.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 15명 뽑는 거였어요. 2019년도에. 2020년도도 역시 15명이에요. 근데 내신 성적이 평균 2.2, 그다음 평균 1.97. 2.2에서 1.97. 80% 컷도 2.5에서 2.09. 오히려 내신이 훨씬 더 높아져 버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쟁률도 보면 11.8과 11.1에서 큰 차이는 안 났어요. 왜 이러냐면 저는 여기 있어요. 추가 번호가 30번이고 여기는 15번이에요. 그럼 다 합치면 영문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2019년도에는 45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2020년에는 30명이죠. 합격자가 15명이나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상위권 학과이고 누구나 가고 싶은 학과인데 합격자가 45명에서 30명이 되면 당연히 합격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학과도 보시면 16명 모집에 22번까지 16명 모집에 12번이에요. 그럼 내신 성적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영문학과 심리학과 선호하는 학생들이 안 빠져나갔단 말이겠죠. 이렇게 다른 학교에 안 가고 부산에 남은 학생들이 많았고, 그래서 상위권 학과인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합격 순번이 많이 안 들어서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하나의 변인. 밑에 대기환경과학과 한번 볼게요. 16명 모집에 16이었고 16이었는데 보니까 내신 성적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내신 성적이 과연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가? 이걸 잘 봐야 돼. 작년 합격 인원이 9명이었는데 올해는 7명. 근데 모집 인원이 둘 다 어떻게 돼요? 16, 16이에요. 합격 인원이 16명 모집에 9명밖에 안 됐고 16명에 7명이에요. 몇 명 되는 건 문제 아니에요. 어쨌든 다 미달랐었던 거고, 결국 추가 합격 번호도 1번이란 말은 이 학교에 총 합격한 인원 수가 17명.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저거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는 그럼 최저만 맞췄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신 성적의 의미가 없는 거였겠죠. 뭐 6등급, 7등급이라도 최저를 맞췄으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신 성적 평균이 얼마였다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다음 기계공학부, 전자공학부. 여기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학생들 기계공학부, 전자공학부. 우리 보통 전하학이라 하잖아요. 그죠? 기계, 전자, 화공. 이 세 개는 아주 선호하는 거고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 102명에서 되게 88명으로 인원수가 대폭 줄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앞에서 우리 영문과 심리학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왜 이럴까요? 그 다음에 밑에 전자공학과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하나는 인원수를 대폭 줄어도 그대로고 하나는 인원수가 변함없어도 그대로예요. 이건 아마 이건 같아요. 자연계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갈 과는 전학이. 그럼 거기서부터 제일 위의 학과니까 줄지가 않는 거죠. 변함없이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변수가. 물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반드시 그렇다가 아닐 거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결과값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전엔 제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아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에도 뭐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는 크게 점수가 변동이 없이 상위권 점수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럴 거고. 영어교육과 한번 볼게요. 6명 모집에서 8명 모집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경쟁률이 8.3대 1이고 17번까지 됐던 게 8명 모집 후 28번 대폭 인원수가 늘었잖아요. 그럼 점수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점수가 1.67에서 1.75로 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권이라 하지만 크게 뽑는 인원수에 비해서 무려 28번까지니까 350% 정도 추가 합격이 된 상황이니까 많이 뽑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 합치면 지원자의 거의 절반 정도 넘게가 합격을 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실질 경쟁률은 2대 1밖에 안 된 상황이 되니까 점수가 좀 내려갔고, 경영학과 62명에서 49명 어떻게 됐어요? 인원수가 뽑는 인원수가 대폭 줄었죠.
그죠? 그런데 점수는 어떻게 돼요? 2.33에서 1.92로 당연히 높아졌어요. 이유는 그럼 당연히 경영학과는 아까 자연계에서 기계와 전자가 제일 선호하는 과라면 인문계에서는 경영이 제일 선호하는 과인데 인원수가 뽑는 인원수가 줄었어요. 경쟁률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확 늘었네요. 그죠? 그러면 뭐 7.32에서 15.9, 뭐 지원자 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2배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늘어나니까 교과 등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의예과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15명 모집에서 25명 갔어요. 뽑은 인원도 총 이렇게 되면 34명이었던 게 여기는 46명 됐어요. 내신 성적은 제가 봐서 크게 변함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의대에 간다면 전교에서 아마 1명, 2명, 1등, 2등밖에 안 가는 상황이니까 모든 뭐 부산시에 있는 혹은 서울, 경남 있는 학생들이 다 일단 1등이면 부산대 의대를 한번 써보는 거겠죠. 그럼 최상위권 성적들이 크게 변함이 없다면 내신 성적이 많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전체 경쟁률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학과마다 이런 변수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을 해야지 단순히 학생이 줄었으니까 성적이 작년만 내려가겠네 하고 쓰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과가 그대에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쯤 되는지, 선호도는 얼마나 되는지, 평소 때 지원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따져보고 지원 성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부산대 결과가 나왔으니까 부산대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논술 입시 결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종합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단순 수출만 하는 게 아닌 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작년하고 변화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작년 거를 보다 무조건 내신 성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얼마나 좋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성급 섣불리 분석을 했다가 낭패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과들은 전부 다 모집 인원을 다 못 채운 과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산대를 꼭 가고 싶다 하면 내신 성적과 큰 관계없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교과 전형에도 이만큼, 인문계열인데도 이만큼 있다는 말이에요. 나 부산대가 목표다 하면 내신 성적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돼 있는데 보시면 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제가 행정학과하고 국어교육과에 색깔을 좀 칠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하기 전에 사학과에 여기 비었잖아요. 빈칸이에요. 이 의미하는 바는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아예 8명 뽑는데 지원자가 67명인데 총 6명만 최저를 맞추고 아무도 없었다. 그럼 한문학과는 9명 뽑는데 5명이에요. 근데 후보가 추가 합격이 4번까지 됐어요. 이 의미는 9명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추가 합격이 4번이 있다는 건 총 13명이 합격을 했는데 5명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8명은 어딘가로 갔다는 이야기겠죠. 다른 대학으로 또 아마 더 좋은 대학으로 갔었겠죠. 후보 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다 못 뽑았다는 건 다른 학교로 갔다는 의미고 빈칸이라는 의미는 아예 체제를 더 추가한 학생들이 없다는 의미였고 행정학과하고 국어교육과하고가 그러니까 색깔이 있어요. 칠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13명 뽑는데 10명이 합격을 했어요. 미달이네? 행정학과 이 좋은 과가 써도 되겠네. 국어교육과 8명 뽑는데 5명밖에 안 뽑았네. 미달이네? 써도 되겠네? 하고 썼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잘 보시면 행정학과 13명 뽑는데 10명이 합격했는데 추가 합격 인원이 19명이 추가 합격 비율이 100%가 넘어가요. 한 150%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죠? 그럼 충분히 추가 합격자가 돌 수 있었고 그러면 체제를 맞춘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니. 거기다 내신 성적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아마 마지막 날 추가 합격을 이제 뽑았는데 이 학생이 또 마지막 시간에 딴 학교를 가버리니까 부산대가 미처 추가 합격자를 발표를 못했다고 보셔야 되고 국어교육과도 우리 8명에 5명, 3명이나 도망갔다는 거 이게 25번까지가 된 거예요. 그럼 추가 합격 비율이 300%가 넘어간다는 거죠. 충분히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는 마지막 탈출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추가 합격 인원이 모집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이 돼 있어서 얼마나 이게
합격 비율이 추가 합격 비율이 있는가를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0%가 많이 넘어간다 하면 이거는 충분히 있었지만 마지막에 도망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당연히 않겠죠. 자연계열 마찬가지. 쭉 이렇게 보시면 자연계열은 브랭크 나는 학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전부를 들고 온 게 아니고 일부만 들고 온 건데 이렇게 비었어요. 기계공학부도 보시면 88명 모집에 81명이 합격을 했어요. 추가 합격 분화가 86이니까 거의 100% 육박을 했죠. 다 뽑은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2020년 기계공학부의 숫자들을 보시면 이상한 게 뭐 있을까요? 여기죠. 이거 보시면 추가 합격 인원이 87이에요. 그럼 우리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도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최소한 그러면 88명 모집이 81명이 됐으면 못 뽑은 학생이 7명이니까 2월 인원이 몇 명 나와야 돼요? 7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월 인원이 지금 4명밖에 안 돼요. 무슨 비리가 있는가? 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88명 모집에 합격을 아마 85명이 했을 거예요. 85명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84명이 했을 건데 수시 등록 끝나고 정시 가는 그 사이에 엄마하고 어떤 학생이 싸웠겠죠. 엄마, 나는 부산대로 만족 못해. 서울 가야 되겠어요. 재수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금을 수시에 냈다가 다시 찾아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예 등록을 포기하고 안 해버리는 경우 그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 인원이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2월 인원은 이렇게 4명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 4명이면 실제는 그 1월이 4명이 아니고 7명이겠죠. 그래서 정시 때 원래는 100명이 아니고 100명 뽑게 돼 있을 거라면 104명을 실제로 뽑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잘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1월 인원은 7명이 맞아요. 제가 대학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 25명 뽑아야 되는데 23명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 의대를 최저를 못 맞췄어. 물론 부산대 의대 최저가 매우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명이나 못 맞췄을까? 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유추해 보면 마지막에 딴 의대로 갔겠죠. 서울 쪽 의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계열 같은 이렇게 브랭크 있는 학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과들은 전부 다 그러면 추가 합격이 없었다는 거고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최저만 맞춘다면 합격할 수 있는 과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알기로 부산대는 전과나 혹은 복수 전공이 아주 자유로운 학교이니까 아마 20%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부산대를 딱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과 선택을 잘해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기 한 명 있는 데는 왜 평균 80%컷 뭐 이런 값이 다 없는 건가요? 한 명이 있으면 이 학생이 이제 나는 교과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에 딱 들어갔는데 한 명이에요. 근데 이게 부산대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 한 명의 성적은 누구 성적이에요? 그의 성적이잖아요. 개인정보가 다 드러날 수 있어서 한 명일 때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됐나요? 한 명일 때는 공개를, 2명일 때는 당연히 공개를 합니다. 다음 이건 논술 인원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내신 경기 사실 이 내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표준 편차도 상당히 높은 거 보면 뭐 사회복지학 같으면 교과 평균이 3.91에 표준 편차 1.06이면 실제로 5등급까지 넘어간 학생도 합격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부산대 논술 전형은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 실력하고 최저력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색깔을 칠했어요. 이렇게 색깔 칠한 이유는 쓰면 합격이었겠죠. 전제는 최저를 맞췄다면 이런 과들도 논술에서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죠? 경영, 무역, 관광, 컨벤션, 공공정책학부 이게 다 부산대 환경계열이고 아마 인문계열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과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공부를 다 비슷한 과목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건물 써요. 비슷한 건물 쓰게 될 건데 경영학과는 56명 모집에 다 채웠어요. 7번까지 돌았고. 그죠? 근데 반면에 무역부터 관광 컨벤션 공공정책은 전부 다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다 빈칸이잖아, 블랭크. 의미는 추가 합격자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최저만 맞췄다면 무조건 합격을 했겠죠. 부산대 상경계의 최저학력은 2등급 3개. 합의 6이네요, 합의 6. 그죠? 합의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최저 맞추기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거꾸로 그럼 최저만 맞춘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부산대 경영학과 경쟁률이 지금 보시면 19대 1이에요, 19대. 이건 최저를 맞췄다고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근데 반면에 무역, 관광, 컨벤션, 공공주식 그렇게 거꾸로 최저 맞춰서 합격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년에 이게 또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2019년도는 최저를 맞추고 최저 다 채웠잖아요. 그죠? 이게 변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경영보다는 쉬울 수가 있을 거다. 상경기를 꼭 진학하겠다면 비슷한 공부들을 하니까 이렇게 학과들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생각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 자연 계열입니다. 쭉 보시면 블랭크가 너무 많아요.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데를 충분히 써보신다면 최저원 맞추면 합격자가 될 수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최저 학력 맞추는 게 부산에서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물론 좀 낮은 과들 특정 낮은 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정시도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문제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보장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맞출 수 있다면 한번 지원해보고 수능을 정말 잘 쳤다면 오히려 또 보험적 성격으로 논술치를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면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입시 결과 또 간단히 한번 볼게요. 부산대는 정시 모집에서 가군하고 나군을 뽑습니다. 그죠? 가군, 나군이 있을 건데 특별히 이런 과들은 그냥 제가 그냥 샘플링을 한번 쭉 해본 과들 가군에서 보시면 평균 성적이 2.42, 2.54 나머지 쭉 과들도 평균적으로 평균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주로 이제 보라색, 분홍색 보이죠, 그죠? 분홍색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일반 성적이 낮아졌어요. 낮아진 이유는 아까 앞에 경쟁률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정시의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등급이나 등등등등이 표시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반면에 그런데 어떤 색깔? 파란색. 경영하고 의예과. 아까 수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시에서도 경영하고 의예는 인문계를 최선호학과, 자연계를 최선호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오히려 경쟁률 성적이 낮아졌다 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면서 써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에 보면 무집 인원보다 2월 인원이 더 많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다시 그 앞쪽에 수시 인원에 보면 모집 인원 숫자보다 2월 인원 숫자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모집 인원보다 네, 하나 더 여기 같은 네. 여기 모집 인원 여기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25명 모집이라는 거지만 부산대는 논술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어요. 2월은 교과 종합 다 합쳐서 43명. 여기서 25명에 13명이니까 이 논술에서는 아마 12명이 넘어갔겠죠. 그래서 교과 종합 논술 다 합쳐서 43명이구나. 그러면 건설융합학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느 전형을 쓰더라도 최저만 맞췄다면 다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올해는 만약에 건설융합학부가 최저가 이제 학종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다른 교과 논술은 2개 5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2개 6이 돼요. 수학학 포함. 그렇게 되면 최저가 낮아지게 되면 2월 인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고 나는 꼭 가야 되겠다. 확실하게 데이터 값을 원한다. 수치를 원한다면 교과 논술은 아마 또 올해도 빌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종합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과들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 경영이나 의예과 같이 상당히 최상위권 과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시 때 갈 때는 우리가 어떤 점수로 가요? 우리가 아는 점수들
수능 치고 오면 엄마 수능 내가 잘 쳤어 하면서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하는 건 우리가 말할 때 하는데 보통 원점수예요. 국어 원점수 몇 점이다. 이게 대학을 갈 땐 전혀 의미가 없죠. 무슨 점수가 필요해요? 표준 점수. 수시 때는 등급, 정시 때는 표준 점수, 혹은 100분위 이렇게 가겠죠. 근데 모든 표준 점수 단순 더해서 가는 건 또 아니고 대학마다 점수를 가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갈 때 점수는 여기 있는 거, 점수가 707.40, 702.33 이런 점수들 값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럼 이런 점수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학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학원 보시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등급들이 평균적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충분히. 그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상위권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아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더라. 선생님 기계공학과는 좋은 과인데 낮아졌네요. 이유는 뭐겠어요? 인원수가 97에서 108 변수가 생겼네요. 인원수도 같고 뭐도 같다면 내 성적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인원수가 벌써 97에서 108이면 10%가 넘게 늘어버렸으니까 그만큼 뽑는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점수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이겠죠. 그죠? 경제학과는 30명에서 35명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는 합치면 몇 명이에요, 여기? 초과 합격자가? 30이랑 초과 61명이죠. 여기 합하면 역시 61명이네요. 똑같네요, 그죠? 총 인원이. 근데 경제학과가 나학원에서 제일 높은 학과이죠. 인문계를. 그래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점수가 타이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렇게 이런 군에서 어떤 거가 또 높은가 낮은가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나학원에서 부산대에서 자연계처럼 제일 센 과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이렇게 되거든요. 점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큰 차이가 없게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선호도도 충분히 고려사항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제가 부산대 점수 보니까 712.35 이런 점수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죠? 이게 대학마다 다 점수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른 대학 환산점 산출 방법을 예시. 이건 부산대 예시예요. 학교마다 입학처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다 나올 거고, 올해 모집 요강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전년도 거 참고해 보시고 나오게 되면 또 올해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어디 있는가? 여기 수시 모집에 들어가시면 자료실 성적 산출, 역시 정시의 자료실 성적 산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실에 들어가면 이런 거 2019, 20학년도 성적이 나와요. 이게 부산대가 4월 2일 날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온 거 분석해가 드렸고, 성적 산출은 요 밑에 들어가시면 되고, 먼저 이제 수능 성적표. 우리 성적표는 한국사는 절대평가. 우리 아직 이렇게 못 봤다, 그죠? 근데 이제 6월달 모의고사 치게 되면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될 건데, 원래 기본 학평 치는 모의고사 성적은 정보량이 아주 많이 있지만 6월, 9월 그다음 수능 성적표는 정보가 딱 요것만 제공돼요. 한국사는 등급만. 그다음에 국어, 수학, 사탐, 과탐, 그다음 제2외고는 상대평가니까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뭐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이제 등급만. 요 점수들을 가지고 대학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점수를 가공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 부산대 2020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 요강이에요. 인문사회계는 국어 300, 수학 250, 영어 200, 사회탐구 250, 합해서 1000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의 표준 점수 최대값은 200점이잖아요. 그럼 이걸 300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200점 자기 받은 표준 점수에다 어떻게 1.5를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나요? 그다음에 국어, 자연계는 국어는 그대로 가고 수학은 1.5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250에는 1.2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영어 등급 200점, 198점, 195점. 여기 200점이 들어간다. 이래서 총 1000점 만점에 점수값이 계산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20학년도 수능 성적 산출을 쭉 해보면 아마 인문계열을 지원한 학생 같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표준 점수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반영을 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성적 산출이 될 건데,
실제 넣어보면 국어 120, 수학 100 표준 점수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2등급, 사회탐구, 과학탐구 60 이렇게 사회탐구 2과목 넣어보고 한국사 2등급 넣으면 수능 산출 탁 누르면 점수가 663.0 이렇게 점수가 산출돼서 나오는. 그러면 이게 부산대 지원할 때 정시 기준으로 나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아까 음. 그 앞쪽에 보면 1000점 만점에는 한국사가 안 보였는데 한국사는 어떻게 한국사는 대학마다 조금 다르죠. 보통 가산점, 혹은 감산 이렇게 보통 들어가요. 이 반영 비율에는 들어가지 않고 부산대 같은 경우 아마 가산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보시고 한국사는 아시겠지만 보통 3등급이나 4등급 정도까지 뭐 이럴 때는 보통 만점 처리하든가 이렇게 됩니다. 학교마다 그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돼서 663.0이 돼요. 그럼 이 점수가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면 다양한 지표들이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점수를 보통 가공해서 이 정도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 학생은 663점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럼 이 학교 갔을 때 663점을 아마 원서를 썼었다면 올해는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아마 663점의 근처에 있는 학과들은 지금 A, B, C, D에 다 없다.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런 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거를 끝날 때쯤 되면 수능 치고 나면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부산진학지원단 선생님들이 이 정도 점수 같으면 아마 이런 과들의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배치 참고표. 참고표라는 의미를 말하면 참고예요. 합격, 불합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보통 지원권에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표들 참고 다양하게 많이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아까 앞에서 잠깐 했던 거 뒤에도 광고를 좀 할게요. 부산지역 대학 초청 2021 대입 전형 안내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부산지역 대학 초청에서 14개 대학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다 하게 될 건데 지금 이제 나중에 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면 오프라인 설명회도 학교를 찾아가 그래서 많이 열리겠지만 지금 좀 궁금한 학생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고 학부모님도 궁금하실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열게 돼서 시간을 보시면 이렇게 일단 어디서 하냐면 마찬가지로 4월 16일부터 29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지금 이 생방송 보고 있을 거다 그죠? 이렇게 대입공감 똑똑톡 유튜브에 채널에 그대로 송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유튜브에서는 대입공감 똑똑똑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자료들이 쭉 탑재가 돼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4월 16일 날 동아대가 제일 처음입니다. 동아대부터 해가지고 4월 29일 수요일 부산 카톨릭대까지 보통 대부분 한 개지만 어떤 날은 2개씩 열리는 날도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언제더라? 4월 23일은 2개 대학, 27일 2개 대학, 28일 2개 대학 또 어디 있죠? 29일 이렇게 2개 대학 해가지고 총 4일은 2개 대학이 해가지고 열리고 나머지는 이제 1개 대학씩 하게 됩니다. 2개 대학이 되면 7시부터 8시, 그다음에 8시부터 9시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대학들이 있으면 그날 생방송 놓치지 마시고 적극 찾아보시고 방송 생방이 끝나고 나면 역시 유튜브에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네. 보건계열 학과를 네. 지원할 계획이어서 전문대도 좀 정보를 알고 싶은데 전문대는 뭐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4월 달 계획이라서 이제 4월 29일까지고 전문대학은 저희들이 전문대학 의논해서 5월 초에 아마 5월 6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전문대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요 4월 20대 끝나갈 때쯤 되면 전문대 언제쯤 할 거라고 다시 광고를 해가 정확한 날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